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 출퇴근도 평균 1시간 이상이 네네. 될 정도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줘요. 원래 인류에게 스트레스는 다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이 개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개체가 더 먹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그게 좀 있었었는데 어떤 네. 학회에 갔을 때 노보노디스크에서 이제 연자로 모신 해외의 어떤 좀 저명한 교수님이셨는데 네. 제 후성 유전학의 관점에서 비만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평생 이제 비만 약제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3년 데이터 괜찮다. 10년마다 또 괜찮다. 평생 비만 약제를 맞아라. 숫자로 풀어보는 신개념 컬처 토크쇼 라이프 인 넘버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한 회사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위고비 그리고 당뇨 치료제 오젬픽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원래 덴마크 제약사죠. 노보 노디스크. 이 회사가 심지어는 뭐 덴마크 GDP를 추월할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에서는요 이러한 의학계 이야기 또 흥미롭게 좀 풀어드리고 관련해서 여러분의 운동 이야기도 같이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죠. 당뇨와 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시고요. 서울 아산병원 종합내과의 조교수로 계시고 또 구독자 110만의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신 닥터 프렌즈의 우창윤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창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창윤 선생님과 함께 네네네. 특히 노보노디스크의 그 위고비 네.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도 좀 있잖아요. 뭐 싹센다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 그것도 노보노디스크입니다. 그것도 네, 싹센다도 여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무슨 자로인데? 마운자로. 마운자로. 네. 그건 이제 다른 회사죠. 그쵸. 그건 이제 경쟁사 예. 릴리의 이제 제품이죠. 네, 이 약들이 뭐 어마어마한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없어서 네. 못 판다는 얘기도 좀 제가 들은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기적의 약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 관련한 숫자로 25를 주셨는데 네. 25는 어떤 의미로 주신 겁니까? 그 많은 의학자들이 이제 네. 뭐 비만을 약으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숫자가 네. 전체 체중의 15%였습니다. 원래. 15%? 네. 그럼 100kg 몸무게라면 85까지는 어떻게 할 수 약으로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안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제 25%까지 도달하는 약제에 대한 이제 보고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네네. 하는데요. 그럼 15는 이미 넘어선 거예요, 우리 인류가? 15가 이번에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위고비입니다. 위고비를 먹으면 체중이 15% 정도가 감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네.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체중 관리 그냥 막 무작정 너 운동해라.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다면적인 접근 없이 너 운동해라, 너 먹지 말아라 라고 접근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살이 빠지는 걸 객관적으로 봤더니 네. 3%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1년간 네. 그렇게 했어도요. 네. 이제 정말 이슈가 됐었던 싹센다. 싹센다도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체중 감량 정도가 한 6%, 7% 정도고요. 물론 근데 더 빠지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더 네네. 빠지는 분들은 있는데 좀 그 정도였고, 최근에 이제 먹는 약제로 이제 위고비 전까지 가장 많이 빠진다 하는 게 이제 큐시미아란 약제였는데 그게 10% 내외, 9%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네. 위고비란 약제가 이렇게 세상에 나오면서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그 허들이 한번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15%란 숫자가 나온 네. 건데, 물론 그 숫자도 보면은요, 체중의 20% 이상 빠지시는 분들이 거의 한 34%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15%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싹센다 지금 너무나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약제인데 매일 배에 주사를 맞아야 돼요. 배? 네. 뭐 팔뚝에 맞아도 되는데 본인이 매일 알고 한 번씩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약간 본인이 약간 마음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게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까지 주사를 맞아야 되나? 네. 네. 위고비는
그 원래 우리 장에서 밥 먹으면 나오는 호르몬을 밤감기를 거의 일주일까지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돼요? 네, 일주일에서 투약은 더 편해졌는데 네, 네. 이게 뭐 당연히 매일 이걸 주사를 맞는 거는 내 혈액 내에서 농도가 계속 바뀌니까 식욕 저하가 좀 덜했지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15%까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릴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네. 사실 우리의 어떤 뇌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은 다 항상성이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너무 이걸 또 내려도 어떤 다른 저항들이 생기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한번 넘었는데 이 마운자로라는 약이 털제파타이드의 성분이 이게 아마도 이제 출시가 될 건데 네. 이거는 봤더니 데이터가 한 20%까지 빠지는 거예요. 이야.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삭센다와 그 위고비는 하나의 호르몬이에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는 하나의 호르몬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릴리에서 보니까 아니 이거 밥 먹고 나오는 호르몬이 하나가 아닌데 이 두 개를 합쳐보자 해가지고 두 가지의 호르몬을 합친 게 이 마운자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은 네. 이제 우리가 주사를 맞거나 뭐 이렇게 먹거나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장이나 혹은 뭐 위 이런데 이제 우리 많이 먹었다 그만 먹자 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나왔던 식욕 억제제들은 네. 뇌에서의 작용만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조절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 정신과적인 부작용들 다 향정직성 의약품이었고 조금 이제 뭐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좀 못 먹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보니까 밥 먹고 나서 그냥 우리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그 배부름을 보내는 신호를 이 약으로 만들어서 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처음에는 밥 먹고 나오는 호르몬이니까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 당뇨 치료제로 시작한 게 바로 그 이유군요. 그렇죠. 근데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이 빠져요, 사람들이. 아. 그래서 용량을 노보노디스크에서 올려서 한번 줬더니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게 싹센다로 나온 거예요. 그게 위고비가 된 거고. 네네네네. 네. 근데 이거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면? 있죠. 뭐예요?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췌장 쪽에서 네. 이제 뭐 췌장염이라든지 이런 어떤 췌장암의 위험을 좀 올릴 수 있지 않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실제 연구군에서도 췌장염은 조금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더라도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빈도는 좀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이제 체중이 빠지다 보면은 네. 그 담석이나 담낭 쪽 질환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담낭 쪽 질환들이 이제 좀 증가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의 환자 한 70-80% 정도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거는 이 구역감이에요. 뭐 미식미식거린다. 그러니까 이게 정프로님이 배부르게 밥 먹은 느낌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떤 장의 움직임을 떨어뜨려요. 그래요. 네. 그 갑상선 수질암 같은 걸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위고비부터는 이게 너무 강력하게 식욕을 억제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쾌락적 식욕, 먹는 것의 즐거움 이런 다 없어지는구나. 그렇죠. 이런 것과 맞닿아 있는 게 어떤 우리 뇌의 어떤 즐거움에 대한 보상 이쪽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알코올에 대한 갈망도 줄인다라는 보고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어떤 자살 사고라든지 이런 걸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서 지금 그게 좀 이제 연구 중에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먹어요. 네. 한 6개월 먹으면 이제 살이 빠질 거 아닙니까? 네. 끊어요. 그러면 살이 다시 쪄요? 아니면 뭐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찔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쪄요? 이게 V자 반등을 해요. 근데. V자 반등을 해요? 네, V자.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이제 뭐 삭센다 이런 거는 뭐 수년 데이터, 위고비도 이제 몇 년 한 걸 봤을 때 네. 끊었을 때 이게 어떤 우리가 뭐 그 사람의 어떤 체질이나 이런 게 변화돼 가지고 좀 유지가 될까라는 기대를 좀 하면서 진행된 연구들은 V자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제들 공통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다음 그 약 끊으면 바로 밥이 이렇게 꿀맛이 또 되는군요. 그렇죠. 식욕 자체가 다시 좀 올라가는 거고. 이거 계속 먹어야 되네 그러면. 그게 지금 계속 나와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원래 노보노 디스크에서도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뭐 질병이냐 아니면은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의 올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을 반증하는 불명예냐, 약간 이런 상반된 시선들이 사실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거를 저희는 질병으로 보고 질병이요? 있고, 그 어떤 예전에 중세 이후로 지금같이 이 비만에 대한 그 불명예가 계속해서 심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시선들 때문에 뭐 비만 환자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불안이라든지 그 밖으로 활동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치료를 안 받게 되고, 이게 점점 그 안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돌아가지고 치료다가 더 어려워지고 여러 이제 체중 증가가 계속 되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보자. 왜냐면은 여러 당뇨병과 고지혈증 그리고 암과의 관련성이 이제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치료해야 되는 질환으로 보자라는 게 당연히 의학계의 어떤 시선이고요. 다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뭐 정말 적절한 운동을 포함해서 다면적으로 뭐 스트레스나 먹는 것 이런 게 다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강력한 약제들이 나오면서 네. 이제 사람들이 다시 또 여기에 너무 의존해 버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글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뭐 네. 부작용도 뭐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도 지금 말씀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뭐가 막 입증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네, 맞아요. 이 정도면 또 살 빼고 싶은 욕망이야 워낙 또 강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 뭐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조금 몸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거 싹센다가 실제로 이제 실제 비만하신 분들도 많이 맞았지만 비만하지 않은 분들도, 그러니까 그 병적인 비만이 아닌 분들도 많이 맞으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이후부터 나오는 약제들은 더 강력하거든요. 제가 아까 20%까지 이야기 네네네네.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25%까지 빠지는 약제도 있어요. 이 레타트루타이드라는 약인데 이것도 이제 다른 그 릴리에서 그 위장관과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3개를 합쳐가지고 약을 만들었더니 뭐 그 비만한 사람들 한 25%까지 체중이 빠지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뭐랑 비교하냐면은 그 위장관 수술하는 거랑 그 위 절제술이랑 저희 비교를 해요 이제. 위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이제 좀 잘라내서 맞아요. 아예 먹을 수 있는 양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네. 네. 그게 한 30에서 35% 빠지거든요 체중이요. 와, 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위의 대부분을 절제하거든요. 하긴 뭐 수술이긴 하니까. 그렇죠. 수술이니까. 수술이 이제 30에서 35%였는데 네. 주사만 맞아도 25%까지 빠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주사로 갈 분들이 많겠는데. 그렇죠. 이제 굉장히 약제로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한데, 네. 이 비만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서. 비만을 그래서 일단 뭐 의학계에서는 질병으로는 보고 계신데 네. 보통 많은 그냥 의료인들이 아니라면 야 저거 좀 덜 먹으면 다 난 살 빠지는 건데 저런 것까지 꼭 뭐 질병으로 해갖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냥 좀 덜 먹고 그냥 운동하면 뛰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네. 생각들은 많이 하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 질병이 맞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저희가 이제 후성유전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비만하신 분들이 느끼는 허기라든지 그 피곤함이라든지 정말 안 먹었을 때 잘 빠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의 증상은 실제 그 유전자 발현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유전이라는 게 그냥 나의 타고난 어떤 네네네. 것이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거니까 그냥, 형질 같은 거. 그냥 이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한번 이제 목이 긴 길은 계속 길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신이 됐을 때 뭐 그때 부모님이 먹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 내가 뭐 부모님이 나에게 줬던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서요, 이 유전자의 모든 부분들이 발현할지 말지를 끄는 스위치가 있어요. 이건 단백질이거든요. 이것의 발현을 결정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일단 우리들을 더 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발달하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움직임의 외주화라고 하는 게 마침 딱 떠오르는데, 네. 우리
여기 다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여기 백화점 지금 있다가 왔는데 거기 다 에스컬레이터 사람들 다 서 있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 오는 중간에도 그 워킹보드가 있잖아요. 이제 걷는 것마저도 이제 외주화 하잖아요. 수평 이동인데도. 그쵸. 네. 그 예전에 수직이동만 그래도 외주화했다면 이제 수평이동도 이제 네. 외주화를 하는 거고 이것도 다 뭐 버스, 지하철 이건 네. 그나마 좀 낫죠. 중간에 걸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자기 차를 타기 시작하면은 거의 모든 행동들이 다 이제 외주화가 이제 맞아요. 일어나는데 그리고 뭐 먹는 것들도 전 세계 최고의 어떤 식품 기업 네슬레 거기서 한 해에 버는 매출이 뭐 엄청납니다. 네. 예, 근데 그런 음식들이 다 우리의 어떤 유전적 어떤 후생 유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로 뭘 보면 시간을 보내요. 유튜브 보죠, 틱톡 보죠. 예, 저도 뭐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은 이제 글로벌 회사들은 다 이렇게 우리한테 아주 쉽게 도파민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로 다 이렇게 어떤 큰 어떤 세계를 이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움직임도 외주화하고 어떤 당류의 섭취는 늘어나고 초강식품 보고 어떤 컨텐츠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개인이 어떤 의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유전적 형질을 발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쉽게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다 인지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 비만 형질이 그냥 몸 안에만 잠재돼 있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계속 뭐 엘리베이터 타고 한 네. 번도 움직이지 않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 그냥 몸 안에 예전에 막 움직였을 때는 안 나왔을 친구들이 맞아요. 발현들이 자꾸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질병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너무나 뭐 당뇨병 위험이나 여러 암의 네. 발병률을 너무 올리고 아, 건강 수명을 너무 깎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도 이제 운동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렇게 뭐 아주 딱 보기에 뚱뚱해 보이진 않으실 텐데 좋아 보이시는. 예, 배만 네. 이렇게 볼록 나왔습니다. 그거 가장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저는 네. 남성분들이라면 네. 첫 번째는 남성 호르몬을 지킬 수 있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죠? 일단은 좀 해로운 도파민들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해로운 도파민.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쇼츠나 네. 뭐 릴스 그리고 이제 단당류나 기름기만 초가공 식품 이거를 좀 최대한 줄이시고 네. 왜냐면은 다른 걸 못 해요. 다른 건강한 것들 결국에 도파민이라는 거는 보상 체계니까. 호르몬이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다른 걸 하고 싶다고 해도 음.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의 총량은 거의 비슷한데 이거를 다른 데서 손쉽게 얻어버리면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이거를 줄이고 그리고 건강한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운동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런닝머신에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유튜브만 보는 것보단 낫죠. 유튜브만 그래요?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우리 몸을 일단은 움직이자. 그러니까 저는 운동이라는 단어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일단은 신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남성분들은 특히 네. 아직은 이제 이것도 60대 전으로 좀 갈려요. 60대 전까지는 특히 정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할 만한 그 말인즉슨 했을 때 재미있는 운동을 찾아야 돼요. 했을 때 네. 재밌는 운동. 그런 운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운동을 좀 최대한 찾으셔야 되고 네. 그 운동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제 내가 하는 운동이 운동도 4개의 축이 있어요. 네. 근력과 유산소 그리고 유연성과 밸런스. 이 4개의 축에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냐를 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40대 이후부터는 부상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를 근력과 유산소만 하면은 다쳐요 사람이. 그러면 이게 또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서 네. 이 부족한 2개 유연성과 밸런스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일단은 도파민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고 6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이 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근육이 가장 중요해져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지는 그 동화 저항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근력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나머지들을 채워넣는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오히려 60대에서 근력 운동을 더 해야 되는군요. 그때부터는 헬스 트레이너 분이랑 같이 PT 받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다. 젊을 때 PT 받고 나이 드셔서는 걷고만 있잖아요. 네. 차라리 젊으신 분들이 걷거나 뛰고 나이 드신 분들이 PT를 받아야 돼요. 네. 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프로님 잠 주무셔야 돼요. 잠이요? 네. 일주일 안 주무시면은 한 10년 정도 지난 것만큼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거든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네, 잠 7시간 자셔야 돼요. 아니 저 네. 좀 나눠 자도 됩니까? 낮잠 잠깐? 그런데 그 수면이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피곤할 때 낮잠은 한 30분 이내로 주무시는 거는 그 이후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은 되는데 우리가 어떤 비만이나 호르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저녁에 한 번에 길게 자는 수면을 7시간 정도는 하셔야, 그러니까 이 운동과 수면이 남성 호르몬을 지켜줘요. 운동과 수면. 네. 근데 남성 호르몬이 그냥 있으시면은 그냥 배는 들어가고 근육은 붙어요. 지방은 빠지고. 남성 호르몬만 있어도요? 그렇죠. 남성 호르몬 맞으면은 다 근육질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외부에서 주입하는 거는 내가 만드는 걸 못 만들게 해요. 네, 한 번 호르몬 주입하면은 그건 내 몸의 호르몬 체계가 깨져버리니까 안 되는데. 그게 스테로이드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이 만들어낸 남성 호르몬을 지키면은 네. 근육이 잘 안 빠져요. 사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근육이 안 빠지고 지방이 잘 안 붙는 게 남자분들이 그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게 떨어지면은 이제 내장 지방 붙기 시작합니다. 배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제일 잘 붙는 운동이 하체 운동이에요. 하체 운동. 왜냐면 근육이 많아요. 이른바 스쿼트 뭐 이런 거죠? 네, 뭐 스쿼트 이런 것들. 근데 처음에 힘드시면 벽 스쿼트 하셔도 되고. 여성들에게도 남성 호르몬 같은 게 좀 있으면 그렇게 비슷한 효과가 납니까? 그렇죠. 여성들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있긴 있어요. 이게 아예 없진 않은데, 그런데 이제 양 자체가 좀 적고 여성들은 또 여성 호르몬이 중요해요.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이 또 갱년기 이후에 빠지면은 네. 그게 또 여성들의 어떤 그 근육을 지키는 능력이라든지 관절을 보호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대사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어떤 그 자신의 좀 호르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활들을 하셔야 돼요. 일단 오늘부터 그럼 하체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하체 운동 아침에 양치하실 때 네. 스쿼트 10개만 하겠다 이렇게 그냥 루틴으로 집어 넣으시면 제일 좋아요. 양치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움직임 외주화를 좀 줄여보세요. 근데 진짜 계단으로 가고 싶어도 요즘은 계단이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쵸. 장관 없는 곳도 있고, 그쵸. 네. 그래서 참 진짜 누구를 위한 에스컬레이터인가 이런 생각. 전 예전에 걷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걸을 곳이 뭐 차도 생기긴 했습니다만 마땅치가 않아요. 네네네. 네. 자 일단 하여튼 하체 운동. 네네. 그 얘기는 참 하체 운동 많이 하라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확실히 왜 해야 되는지 오늘 네네. 확실히 좀 배워놨습니다. 자 이제 우창윤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과 관련된 숫자로 3을 얘기해 주셨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열심히 해가지고요. 네. 2018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랑 네. 거의 같이 시작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마침 네. 또 셋이어가지고고요. 네네. 네, 저희가 항상 보면서. 그러네요. 네. 경제계 3%, 네. 의학계. 네, 닥터 프렌즈. 닥터 프렌즈.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금 많이 닥터 프렌즈는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요. 네. 주로는 이제 30, 40대 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고 계시고요. 의학계의 어떤 3프로 TV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저희는 이씨, 우씨, 오씨가 모여서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이게 3이라는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닥터 프렌즈 한 300만쯤 되면 의사 안 합니까? 300만이요? 네. 300만 이게 모르겠네요. 의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300만을 저희가 모을 수 있을지. 네. 그때 되면 은퇴할 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우리 네. 선생님은 어떤 운동 혹시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농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가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잘 못해요. 쉽게 무엇인가에 빠지지만 또 쉽게 실증 내는 타입이고, 굉장히 그 기질 성격 검사 이런 거를 봐도 충동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막 새로운 거 하는 거 좋아하고 무절제하고,
무절제. 예. 그래서 헬스 같은 거 혼자 하는 거 굉장히 잘 못 견뎌하고요. 아. 네, 좀 정적인 운동을 잘 못 하고. 네네. 그런데 농구 같은 거는 그 안에 이제 좀 경쟁이 있고 스피디하고 하니까 굉장히 약간 중독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꾸준히 하기에는 저는 지금까지는 그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다쳐요. 30대, 농구하다가? 30대 이후부터는 부상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슬프다. 봤더니 제가 이제 유연성이라든지 네. 그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을 따라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헬스 그러니까 근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근력 운동으로 헬스를 집어넣고 그 전후로 이제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잡아주는 운동을 하면서 족저근막염도 제가 생겼었거든요. 무릎도 아파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좋아졌어요. 올해 초에 굉장히 좀 이렇게 뭐 갑자기 막 부상들이 생기고 해가지고 굉장히 슬펐었는데 지금은 발바닥도 다 좋아졌고 무릎도 안 아픕니다. 그 운동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 손가락 운동, 주식 투자 해봤었습니다. 해보셨어요? 네, 그렇죠. 주식 투자. 저 노보노도 노보 노디스크도 주식 제가 투자했었죠. 와, 이거만큼 또 네. 도파민 분비되는 거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제가 또 그런 거 하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보노 디스크는 어떻게? 이게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비만 약재 시장 자체가요. 네. 원래 4조 2021에서 2022 중간에 4조였다가 위고비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만 봤었는데 네. 2022에서 2023까지로 10조로 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만 약재 시장이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2.5 아유. 그러니까 그게 거의 1.5배가 더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와 이게 그냥 정말 시장을 이제 폭발시키는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판 뒤였죠. 역시 이게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릴리가 없었으면 더 했을 텐데 릴리 회사가 데이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오히려 그렇게 회사가 경쟁하면서 시장 형성되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시그널인데. 자 봐봐요. 이건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내가 사려는 회사를 싸게 사려는 마음 그거부터 버리세요. 그런가요? 오늘도 최고가던데.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그러니까요. 마음에 들어서 가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는 충분히 좋은 가격을 주고 그 친구를 사고 더 올라갈 걸 기대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많이 망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 제가 또 바이오 투자 한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추억의 이름들 몇 개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뭐 그 친구들 지금은 다 놓아주고 뭐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여튼 바이오는 정말 재밌다. 바이오 그다음에 의료 의약품 뭐 이쪽만큼 역동적인 주식이 없다. 자, 그럼 저희 라이프 인 넘버스 출연하신 분들께 모두 여쭤보는 내가 넘어서고 싶은 숫자 어떤 숫자입니까? 저는 46이란 숫자를 골라봤는데요. 저 나이신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굉장히 동안이신가 싶었는데 그거 아니죠? 아니요. 나이는 이제 40이고요. 네. 그 비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뭐 당연하죠.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의 생활 양식과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다 글로벌 회사들이 왜냐가 계속 그 비즈니스 자체가 우리의 어떤 비만을 하게 하는 유전자들을 계속 키워놓은 스위치를 자극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의 어떤 과체중 인구가 46%까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사실 넘버죠. 그때가 되면은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낮출 것이냐, 아니면은 어찌됐든 이 체중은 실제 이 사람에게 어떤 그 대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암 발생을 올리니까 그냥 비만이라고 할 것인가. 약간 이 숫자를 좀 줄여보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뭐 요즘 탄수화물 안 좋다고 뭐 말들 많이 해서 맨날 뭐 밥에 면에 그리고 빵에 엄청 먹고 나서도 맨 걸어다니고 저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결국에는 이 비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도 종종 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스트레스풀한 사회라는 거는 그 어떤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 내부에서도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고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 출퇴근도 평균 1시간 이상이 네, 될 네, 정도로 네. 개체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줘요. 음.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앞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어떤 유전적인 경로를 걸쳐서 우리가 단 것과 기름진 것을 먹고 싶게 만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원래 인류에게 스트레스는 다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이 개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먹어야 개체가 되는구나. 더 먹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 단 거를 먹으면 더 많은 보상을 주고 기름진 거 먹으면 더 많은 보상을 주게 도파민과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욕을 계속 우리 사회는 자극하거든요. 저는 좀 이런 한 개인이 자기의 어떤 생활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좀 가져서 네네네. 축이 있어요. 한 3가지 축 정도가 있는데 네. 이동성이 있고 음. 그리고 나의 어떤 건강 이슈 여기는 먹는 것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의 어떤 마음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음 관리가 말했던 이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좀 들여다보고 제가 그 좀 충격을 받았던 그게 좀 있었었는데 어떤 네. 학회에 갔을 때 그 노보노디스크에서 이제 연자로 모신 어떤 해외의 어떤 좀 저명한 교수님이셨는데 네. 그 교수님은 이제 좀 이런 이제 후성 유전학의 관점에서 비만을 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약간 좀 거기까지 좀 가신 분이었어요. 비만은 피할 수 없다. 네, 이제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이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평생 이제 비만 약제 약간 맞아야 된다. 약간 이런 그래요? 뉘앙스와 톤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하는 연구를 보면은 계속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3년 데이터 괜찮다, 10년 맞아도 괜찮다, 15년 맞아도 괜찮다, 뭐 큰 문제 안 생긴다. 그래서 평생 이제 어떤 이런 다이어트 약제나 어떤 비만 약제를 맞아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데이터를 내요. 근데 물론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예전에 있던 약제와 다르게 이제부터 그 삭센다 이후에 출시되는 약제들은 실제로 병적인 비만이 있는 분들이 맞으면 수명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전에 있던 약제와 그 당뇨병 약제에서 시작된 이 비만 약제의 차이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왜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나 연구들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비만 스위치를 끌 수 있는 여러 행위나 마음 관리나 영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이분들이 왜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지를 스스로 좀 인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박사님 좀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윈 다이어트라는 이제 프로그램도 짜긴 했거든요, 제가. 네? 무슨 다이어트? 윈 다이어트. 윈? 네. 웰리스 인 미. 옛날에는 그냥 안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쇼츠 보고 릴스 보고 2시간 출퇴근하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단순히 안 먹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고 나를 관리하는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이 먹는 것도 내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어떤 움직임이 돼야. 저 끝으로 정말 아까 20대들이 차라리 뛰거나 걷는 운동, 그다음에 네. 이제 한 60대쯤 됐을 때 오히려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연령대별로 좋은 운동 한두 가지만 딱 추천해 주신다면 심플하게 네네. 20, 30대들은 걷고 뛰는 거. 20, 30대는 걷는 건 운동 아니라고 사실 저는 이야기해요. 걷는 건 아니고 20대는 뛰어야 되고. 20, 30대는 걷는 건 운동 아닙니다. 이게 자기 하루에 1시간씩 걷는데 이렇게 뭐 안 좋아지냐라고 하는 20, 30대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동을 하신 거죠. 네, 이동을 하셨다.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다. 운동이라 하면은 땀이 좀 나야 땀이 나거나 좀 숨이 차거나 그 정도의 좀 약간 내가 비만하다 그럼 이제 달리기가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정말. 달리기. 달리기 너무 좋은 운동이고 네. 이제 20, 30대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했을 때 도파민이 나온 운동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농구, 축구, 뭐 테니스,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예, 뭐가 됐든 필라테스 혹은 뭐 댄스, 춤추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신체를 움직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꼭 운동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뭐- 내가 기분 좋고 재밌는 거. 예, 네,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하나 그냥 네. 뭐 배워보신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두 축이 어떤 유산소 쪽이 좀 많을수록 좋아요. 심폐지구력 20, 30대는 측면, 예. 40, 50대는 40대부터는 밸런스, 음, 부상이 없게, 음. 예. 그리고 60대부터는 이제 근력. 헬스 하셔야 돼요. 근력을. 첫 번째로 근력과 헬스 선생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거기서부터는 이 사람의 어떤 수명과 어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요새 유튜브에도 좋은 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해도 됩니까?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60대 이후로는 저는 유산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자기가 오히려 말랐는데 네. 그냥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달리기고 맨발 걷기고 이런 거여가지고 하루에 막 2만 보, 막 3만 보 걸으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관절이 빠지고 너무 그렇게 많이 걷게 되면은 적당한 영양소 공급이 안 되고 오히려 근육이 빠지기도 해요. 유산소 너무 많이 하시면은. 예, 그래서 걷기의 어떤 효용도 한 8,000보, 10,000보까지만 있지 그 이상부터는 크게 효용도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걷지 말고 그 시간에 근력 운동 하셔라. 예, 자 그러면 정상 체중 그리고 건강한 체중 유지하면서 네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우창윤 선생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창윤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프 인 넘버스 어떻게 즐겁게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